자, 지금 우리가 팝업창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자, 강사가 이제 한번 문제를 또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힌트를 먼저 드리고 문제를 드릴 거니까, 그렇게 이제 어렵진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팝업창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팝업창에 만약에 하나 더 추가가 된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요게 만약에 하나 더 추가된다 하면 여기를 다 뭘로 바꿔줘야 돼요? 팝업 3 뭐 이렇게 변경을 해줘야죠. SML상에서는 변경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변경을 해줘야 되고, 그럼 변경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게끔 이제 버튼도 추가를 해줘야죠. 당연히 이제 HTML 같은 경우는 버튼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팝업 3 얘는 그냥 뭐 BTN이라고 할까요? BTN? BTN이라고 써도 되군요. 자, 여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팝업창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 그거에 맞게 또 jQuery도 뭐 jQuery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추가할 필요 없이 요것만 이제 따로 추가를 해주면 그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CSS란 말이에요. 자, CSS 같은 경우는 중복이 발생하면 굉장히 귀찮죠. 왜냐면 요게 추가되면 요게 또 추가돼야 되고, 팝업 3가 또 만들어지면 요것도 팝업 3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중복은 좋은 거라 했어요, 나쁜 거라 했어요? 별로 좋지 못한 거라 했어요. 당연히 지금 같은 경우는 중복을 여러분들이 이제 줄이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복을 줄이면서 하기보다는 일단 다 쓰고 어떤 코드에서 만약에 중복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줄여나가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눈에 보이잖아요. 아, 이게 중복이구나.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중복을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강사가 하나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코드펜 하나 열 거고요. 마찬가지로 jQuery도 똑같이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div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div.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뭘 하고 있죠? 팝업 1 액티브드라잖아요. 액티브드. 그쵸? 아, 근데 jQuery는 안 쓸 거 같네요. 이건 지울게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라고요? div한테 자, 보더를 자, 이런 식으로 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팝업창이 또 추가가 된다 그러면 여기가 뭐 팝업 2, 팝업 3, 팝업 4, 그쵸? 이런 식이 있죠. 그럼 팝업 1이래요. 그럼 그거에 맞게 어떻게 해줬다? div에 팝업 1 액티브드가 추가되면 제가 어떤 특정 컬러, 보더 컬러를 뭐 블루로 변경해줘.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럼 당연히 바뀌겠죠. 그럼 팝업창이 추가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게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줘야 된다. 이름을 다르게 해서.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팝업 2가 이렇게 추가됐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또 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팝업이 추가됐대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름 다르게 해서 뭐 3이라 바꿔줘야 되고, 또 추가가 되면 또 추가가 됐네. 그거에 맞게 또 이름 다르게 해서 뭐 4라고 해줘야죠.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구시대적 방식이죠. 이렇게 쓰는 거는 별로 좋지 못하다. 자,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방법은 아니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꿀팁 중에 꿀팁이에요. CSS도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됐을 때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여기다 섹션이라고 쓰겠습니다. 나왔죠? 그러면 마찬가지죠. 섹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추가가 된다 했을 때 섹션이라 쓰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div랑 크게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크게 다를 게 없죠. 만약에 팝업창이 또 추가된대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뭐 3, 4, 5 그죠? 근데 크게 또 다를 게 없죠. 여기도 이렇게 하면 또 추가해줘야 되고, 그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 이제 팝업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얘네들이 공통점으로 들어가는 게 이 팝업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액티브드라는 이름도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할 수 있냐면 CSS에는 속성 선택자가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속성 선택자. 이 클래스도 하나의 HTML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대괄호 문법 기억나시죠? 대괄호. 자, 여기다 근데 클래스라고 쓰게 되면 이건 뭐예요? 섹션이 클래스라는 속성만 가지고 있어도 라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어도. 그 다음에 는 한 다음에 여기다가 팝업 뭐 이 액티브로 할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섹션이 팝업이 액티브드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 3 액티브드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위에 이렇게 쓴 거랑은 크게 다를 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속성 선택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여러분들이 클래스라 하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붙이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라 했죠? 기억나시나요? 스타츠 위드라 했잖아요. 스타츠 위드라는 게 뭐예요? 내가 클래스 요걸로 그러니까 요걸로 시작되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문구로 시작되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래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거는 컨테인이죠. 그렇죠? 컨테인은 뭐예요? 포함이죠. 포함. 얘는 뭐뭐로 시작되는 이라는 의미고 얘는 포함되는 이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여기다 클래스 이렇게 쓰면 이건 뭐라 했어요? 이거는 end with죠. 뭐뭐로 끝나는 이런 거다. 뭐뭐로 끝나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게 뭐예요? 포함이죠. 근데 이렇게 쓰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요 팝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다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추가하지 않아도 팝업창이 매번 늘어날 때마다 이걸 추가하지 않아도 얘만 이용해도 어때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포함되는 문구를 작성을 할 거니까 저는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쓸 거예요. 팝업을 포함하고 있는. 그 다음에 뭐도 포함하고 있어요? 액티브드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요걸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요런 단어를 포함하고 있고 요런 단어도 포함하고 있는 녀석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CSS가 추가되더라도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즉 CSS를 이런 식으로 추가하지 않고도 요 코드 한 큐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힌트예요. 이게 힌트.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을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요걸 이용해서 요거를 지금 요 코드인가요? 요게 아니군요. 요 코드네요. 수업 페이지 보면 51강이겠죠? 51강의 코드를 여러분들이 요런 구조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힌트입니다. 해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뭘 하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SS 구조가 변경되지 않게끔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팝업창이 추가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실무 가면 팝업창을 이렇게 쓸 일은 없어요. 근데 이 오버플로 히든 이렇게 줘야 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저처럼 이렇게 쓸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특정 코드가 중복이 발생했을 때 그 중복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를 알려드리는 거지, 팝업창을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된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거 과감하게 지웁니다. 과감하게 지우고 여기를 이걸 어떻게 변경하면 된다? 강사 알려드렸죠? HTML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태그기 때문에, 엘리먼트기 때문에 결국에는 속성 선택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라고 적어주시고 여기다가 이건 뭐다? 포함이라고 했죠? 어떤 걸 포함하는? 내가 팝업 1이라는 팝업이라는 요 단어, 요 대시까지 다 써줘야 됩니다. 요걸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뭘 또 포함하고 있어요? 요것도 포함하고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이렇게만 써주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계를 잘 해놨기 때문에 어때요? 얘를 열면 스크롤바가 사라지고 당연히 닫으면 스크롤바 사라지고 얘도 열면 스크롤바가 이제 사라지고 닫기 누르면 생성되고 뭐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인 거죠. 여기는 팝업 2가 아니라 팝업 3죠. 이렇게. 자, 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구조를 변경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을 때 조금 더 유연한 코드의 작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바스크립트도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와 매개변수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코드를 유연하게 작동하고 변경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